명희는 아침 7시부터 벌써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주 준우가 어린이집에 잘 갔는지, 감기는 나았는지 궁금했다. 어제 저녁 통화에서 콧소리가 났던 게 마음에 걸렸다. 여보세요. 윤지야? 네, 어머니. 윤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명희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준우 감기는 어때? 병원은 다녀왔고, 약은 잘 먹고 있어? 어린이집 보낼 때 옷 따뜻하게 입혔어?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들. 윤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다 괜찮습니다. 병원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 준우 같은 애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더라고. 마스크는 꼭 씌워서 보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도시락도 영양 생각해서 챙겨야 하는데. 김치는 너무 짜니까 준우 주지 마. 나트륨이 얼마나 많은데. 윤지의 한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명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 그리고 성호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늦게 들어온다던데 몸은 안 상하고? 내가 삼계탕 끓여서 갖다 줄까?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윤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다. 명희는 당황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거요. 저희도 아이 키우는 부모인데 뭐든 어머니가 다 챙기시려고 하시니까. 윤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냥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명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가슴 한쪽이 쓰라렸다. 손주와 아들이 걱정되어서 사랑하니까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도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믿어주세요. 윤지도 자신의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통화가 끝난 후 명희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사랑인데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걸까? 윤지와의 통화 후 명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성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명희는 중얼거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성호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운 그 힘든 시절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부업까지 했던 날들. 엄마는 나만 생각하면 돼. 어린 성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붙잡고 엄마랑 있으면 안 되니 했던 자신의 모습도. 성호는 착한 아이였다. 엄마 말을 잘 들었고 대학도 명희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직장도 안정적인 곳을 택했다. 결혼도 명희가 괜찮다고 한 윤지와 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간섭한다고? 손주를 걱정하는 게 잘못이라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계세요. 성호였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성호는 영희 옆에 앉았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사실은.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투자하신 그 회사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뭔 일 있어? 그 회사가 파산했어요. 투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순간 명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성호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손주 교육비로 쓰려고 조금씩 모은 그 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럴 리가. 그 사람이 보장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요즘 이런 사기가 많아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결국 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까지.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뭘 한 거야.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모든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족에게는 부담만 주고 돈마저 잃어버린 자신이 초라했다. 성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요. 어머니, 돈은 다시 모으면 되고,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투자 실패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다. 명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돈 생각, 윤지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던 중 또다시 준우 걱정이 시작됐다.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쳤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윤지야, 준우는 괜찮아? 병원은 갔어? 네, 괜찮아요. 작은 상처예요. 작은 상처라고? 아이들 상처는 금방 덧나는 수가 있어. 소독은 제대로 했고? 반창고는 뭘로 붙였어? 윤지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했다고? 너는 아직 어린데 뭘 안다고. 내가 지금 가서, 어머니, 오지 마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뭐라고? 지금 오시면 더 복잡해져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명희의 감정이 폭발했다. 돈까지 잃은 상황에서 손주마저 제대로 돌볼 수 없다니. 복잡해진다고? 내가 손주 걱정하는 게 복잡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매번 내가 뭘 해도 싫다는 식으로 나오더니 이제는 아예 오지 말라고. 윤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터져나왔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좀 참으세요. 매일매일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저희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고 이 집에서도 숨 쉴 수 없어요. 간섭이라고? 나는 걱정돼서. 걱정이면 다예요? 저희도 부모라고요. 아이 키우는 거 저희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너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 맨날 경험 타령이시네요. 그럼 어머니가 다 키우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성호가 들어왔다. 뭔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성호는 전화 중인 명희와 울고 있는 윤지를 번갈아 보았다. 명희는 전화를 끊고 성호를 바라봤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재산 손실의 압박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성호야, 이게 뭐야? 내가 손주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성호는 당황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윤지도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서로 이해하시고. 이해. 난 평생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간섭한다고 하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까지
다 날렸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명희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성호는 두 여자 사이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다. 윤지와의 큰 싸움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명희의 집에 친척들이 몰려왔다. 투자 사기 소식이 동네 전체로 퍼진 것이다. 언니, 그래서 돈은 얼마나 날린 거야? 둘째, 신우의 영숙이 노골적으로 물었다. 5천만 원. 명희는 힘없이 대답했다. 어머, 그걸 다. 셋째, 신우의 정의가 혀를 찼다. 그러게,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요즘 세상에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영숙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도 여전히 차갑게 굴고? 아니야. 윤지는 명희가 말하려 했지만 정희가 끼어들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요즘 성호한테 이혼 얘기까지 하고 다닌다면서. 뭐라고? 명희는 깜짝 놀랐다. 성호 회사 동료 부인이 우리 동네 사는데 그 사람 말로는 윤지가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더래.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언니도 참 답답해.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굽신거려? 돈까지 다 날렸는데 집안 분위기는 또 왜 이 모양이야? 친척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시어머니가 손주 걱정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맞아.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곧 법이었는데. 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척들이 떠난 후 혼자 남은 명희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날 저녁 성호가 집에 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어머니, 성호야, 정말 윤지가 이혼 얘기를 했니?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이 교육 방침도 자꾸 간섭하신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윤지도 처음 아이 키우는 거라 예민하고 어머니 방식과 다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려고? 내 때문에.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일단 좀 떨어져 사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떨어져 살라고. 명희는 충격을 받았다. 아들마저 자신을 멀리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너희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돈도 잃고 며느리한테는 미움받고 이제 아들까지. 명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성호도 괴로웠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날 밤 명희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한 달 동안 명희는 성호네 집에 가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울렸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명희는 집에 돌아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성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진 속 성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조였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호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성호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괜찮아. 그런데 준우는 어때? 건강하고? 네, 잘 지내요.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명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윤지는 어떠니? 많이 안정됐어요. 어머니가 연락 안 하시니까 오히려 걱정하더라고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준우랑 놀이공원 가실래요? 저희도 같이 가고.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 같으면 윤지도 괜찮다고 했니? 준우 옷은 뭘 입히고 간식은 뭘 챙겨가고 연달아 물어봤을 것이다. 그래, 좋다. 준우가 좋아하겠네. 어머니가 답장이 너무 짧으셔서 오히려 이상해요. 성호가 웃으며 말했다. 주말 놀이공원에서 영희는 조용히 준우와 시간을 보냈다. 윤지가 준우에게 조심해라고 말할 때도 끼어들지 않았다. 준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할 때도 윤지의 판단을 기다렸다. 할머니, 같이 놀이기구 타요. 준우가 명희의 손을 잡고 뛰어갔다. 명희는 그냥 손주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지가 먼저 말을 건넸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나섰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영희는 윤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즐거웠어. 고마워. 답장이 왔다.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준우가 할머니랑 놀아서 정말 좋아했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재산은 사라졌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명희는 깨달았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라는 걸. 이제 명희는 매일 전화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짧은 안부 인사만 했다. 그리고 준우를 만날 때는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즐겼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